대장동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여야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여당은 곽상도, 박영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 처리를 공언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동규 씨가 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씨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이자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일단 정진상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네.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우연의 일치다. 예. 네, 그렇죠. 만일 압수수색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무슨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구명을 호소했는 거라고 한다면 유동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지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걸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 거꾸로 보면 정진상 부실장이 또 그러면 굳이 유동규 씨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어제 입장문에서 그렇게 밝혔죠. 네.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유동규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네. 직접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위가 뭐냐, 어떤 거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고. 잠깐만요, 의원님. 여기서 바로 그러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정진상 부실장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유동규 씨 문제인데 직접 전화해서 굳이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시장이 민간이 독식할 뻔했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배임이라느니 또 뇌물이 오갔다느니 하는 녹취록이 막 보도가 되니까 당연히 확인해볼 필요를 느꼈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확인해야 될 필요는 오히려 정진상 부실장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은 하시라도 소통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유동규 본부장 등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 줄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등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야기를 나중에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이야기는 바로바로 그때 챙길 정도로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글쎄 어느 시점에 뭐 통화를 했는지 어쨌는지를 알았는지를 뭐 저로서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 확인했다,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뭐 50억, 100억 받았다는 그런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해라 마라 아무런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정황만을 가지고 또 사소한 꼬투리만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성남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의 공사가 추진한 일입니다. 공무라고 하는 것이 뭐 은밀하게 숨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관련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관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엇이라도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밝히는
뭐 근거와 단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거기에 끌어넣으려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곽상도, 박영수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네. 이제 그 배경엔 관련 인물,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이제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간 사실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본격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놓고 예. 누가 가져갈 것이냐, 또 그런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느냐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구태여 따져보면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추진됐는가를 파악을 했던 것 같고 아하, 그중에 예. 인물이 누구인가를 얼개를 그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계좌 추적에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얼개를 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임부터 이제 먼저 수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해석을 하자면 구태여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굳이 해석하자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대장동 TF에서는 원유철 전 의원 부인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콕 집어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장을 하신 겁니까? 원유철 의원이 그 회사에 고문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네. 그가 문제가 되자 그 부인을 또 채용을 해서 예. 계속해서 고문 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 원유철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부인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 예. 수많은 전문가가 있을 터인데 하필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급여를 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급여가 얼마가 나갔고 또 다른 비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없는지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 뭐 일반적 차원의 취지였는지 아니면 혹시 뭐 민주당에 뭐 어떤 특별한 제보가 들어온 건지 이게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렸던 건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고요. 네, 그것이 또 있는지는 제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위치입니다. 뭐 예.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안 해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그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한다 이런 당의 입장이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예.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당의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발의된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 정리는 좀 된 겁니까? 워낙에 이 개발 사업에 걸쳐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 의식 속에서 많은 법안들을 내놓았어요. 이걸 이제 단일 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추후에 벌어질 거고, 예. 원칙적으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보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총량을 총 사업의 6%로 제한할 거냐, 10%로 제한할 거냐, 8%로 제한할 거냐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도시개발법상의 예.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취할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냈습니다. 10%.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민간 이익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택지개발 촉진법인데 이거는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법입니다. 예. 여기서는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입지법인데 이거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법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15% 조성원가의 15%를 더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 이 6에서 15% 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2015년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7%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은 11%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네. 건설업은 4.3%거든요. 예. 그래서 1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아파트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체육단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양태가 있기 때문에 그 한 10% 정도의 민간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국토부도 관련 그 법률 개정안을 준비를 했고 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정부하고도 얘기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예, 정부하고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되고 예. 현재 수준보다 많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예. 그 구체적인 이윤율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민주당에서 정책 의총이 열렸었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의총에서는 얘기가 안 된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뭐 숫자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당안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야당 반응은 혹시 좀 체크해 보셨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국민의힘도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왜 그렇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줬느냐? 예.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업자하고 서로 짜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현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저보다도 훨씬 강한 법안인 민간 이윤율 6% 제한을 두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잘 처리될 거라고 보는데 속내는도 정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 일정을 잡자라고 제안했더니 예. 국민의힘 간사가 그 급한 일이 아니고 긴급 현안 질문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고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법안을 너무 많이 다루면 몸이 힘들어져서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만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면은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하겠냐,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와 속내가 다른 게 아닌가.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내놓고 정말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흘러 들어가고 소수가 독점하고 그것 때문에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예.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 이 개발 이익 공공 환수에 관한 법률들을 정리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거는 좀 한번 따로 뽑아서 검토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민간의 개발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자본 투자에 맞는 자본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의 6.7%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10% 수준에서 보장한다면 투자 안 할 일이 없지요. 그야말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또 건설업자들도 적정 수익을 얻겠다고 해야지 일확천금하겠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도 이제 법률로 그것을 상한을 정해주지 않아도 나오는 평균 이익률이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법률로 또 상한제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또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땅값이 막 폭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보통의 예상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폭리를 이제 방지하자 이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별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의원님 뭐 과거 이제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맡고 하셨으니까 오늘 네.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경선의 막바지로 갈수록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왔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당심이 결국 그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대다수인데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그렇게 괴리가 클 것인가. 결국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경륜이 있는 후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제가 상대를 해보았고 예. 또 말씀이 정제되지 않고 또 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비전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뭐 윤석열 후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건데 네. 뭐 개인적인 관측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